이게 꼭 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문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약금 조항이에요. 구독자 분께서 이제 댓글로 커뮤니티에 예, 질문을 주셨어요. 월세 세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 임차인을 좀 골라서 가려받고 싶다 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전에 이 사람이 월세를 연체할지 뭐 잘 낼지 그거를 뭐 알아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그 사람 무슨 재산 조사를 하고 그럼 이제 불법이니까 안 되겠죠. 예. 네. 일단 뭐 우리가 계약을 하든 계약 당일날 아니면 뭐 잔금일 한 번은 꼭 만나서 대면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적어도 직장 만약에 뭐 주택 같은 경우는 그분의 직장이라든지 뭐 사업 또 만약에 이게 이제 상가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사업 등등 그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함 정도 받으시면 직장 또 뭐 사업장 이거 이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가압류나 또 뭐 명도 소송이나 부당이득 청구나 뭐 등등 이런 걸 할 때에 필요합니다. 직접 대면하면 얘기하면서 이제 나누다 보면 사람을 뭐 인상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뭐 월세를 잘 낼 것 같다 연체를 할 것 같다 뭐 그런 뭐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 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이따 할게요. 누구나 얘기할 때는 다 선의로 좋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대면할 때. 근데 그거 믿지 마라. 특히나 이 부동산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선의를 믿지 마라. 오직 문서, 계약서만 믿어라.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임차인을 드리는 그 뭐 주택이나 상가가 뭐 상당히 고가다, 뭐 몇십억대다 이러면 실제 뭐 임차인 뭐 사업 계획서도 받고 상가 같은 경우는 다 인터뷰해서 또 그 사람 뭐 재산 상태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런 걸 앞으로 이제 할 거잖아요. 뭐 주택 같은 경우도 막 전세가 10억이다. 그럼 그건 참 세입자가 불안하시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세입자 쪽에서 네, 그렇죠. 임대인한테 이제 자료 요구해야 돼요. 세입자 네. 쪽에서. 그것도 이따가 깡통전세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런 거죠. 외모, 이미지, 상대방의 선의 이를 믿지 마라.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상대방의 선의를 믿어서 그렇잖아요. 누구나 말할 때는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선의로 얘기하고 나를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네, 그렇죠. 근데 꼭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일단 표준 계약서 말씀도 드릴 텐데 근데 지금 중개업소에서 쓰는 표준 계약서 쓰시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땐 좀 정부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업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중개업 협회나 이런 데 공문이 다 내려갔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 다 표준 계약서 다 교육을 했을 거거든요.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뭔가 바꾸는 거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한테 좀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표준 계약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원상 복구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표준 계약서에 원상 복구 조항.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서에는 다 원상 복구 조항이 있어요. 임차인이 명도할 때 원상을 다 복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비용 상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월세 계약할 때는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비용들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유익비를 들였다. 베란다 샤시를 설치했다. 뭐 보일러를 교체했다. 근데 임대인이 계속 돈을 안 줘요. 그럼 나중에 나갈 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상 복구 조항에 따르면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해석을 해요. 원상 복구라는 게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고 나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 원상 복구 조항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약 기간 동안 들인 그 유익비를 청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조항 때문에. 그래서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원상복구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디테일하게 정하도록. 특히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대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 또 임차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 그걸 디테일하게 쓰도록 난이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비용 가지고 분쟁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소규모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뭐 이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 이제 조금씩 뭐 논란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란다 샤시를 설치한다든지 뭐 중간에 뭐 도배를 좀 새로 한다든지 비용을 누가 드릴 건가 그 서로 합의에 의해서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계약 당시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뭐 하다가 잠깐 지금 샜네요. 계약서를 잘 써야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다.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다. 물론 이제 표준 계약서 쓰면 좋고 표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인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월세 연체를 막으려면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위약금 조항. 위약금. 예. 그러니까 월세를 연체하면 그거에 대해서 위약금. 뭐 그거는 약정하기 나름이에요. 월 1%로 할까요? 월 1%, 월 2% 이렇게 해도 높은 거죠. 보통 이제 연으로 하죠. 뭐 연 12%, 뭐 연 20%,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월세의 배액을 뭐 위약금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위약금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계속 연체하다가 이제 보증금이 다 까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주택 같은 경우는 연체액이 2달분을 넘었을 때 상가는 3달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쪽이 명도를 안 비워준다.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도 소송까지 판결 나오고 뭐 실제로 집행까지 가고 이러면 막 6개월, 1년 이렇게 걸려요. 6개월 그 실제 명도할 때까지 그러면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고 막 더 내가 보증금 줄 게 없고 더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면책 조항이 들어가야 돼. 면책 조항. 뭐 우리가 그냥 법에 뭐 2개월, 3개월 한다고 해서 막 바로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우리가 각박하잖아요. 그죠? 뭐 각박해도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 네.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상, 상가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이상 플러스 1개월 더 해서 그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그쪽에서 임의로 명도를 안 넘겨주면 강제로 개문하고 내부의 직기들을 드러내고 폐기할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이제 면책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명도하고 임의로 처분하고 그게 이제 좀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뭐 상가가 소규모 상가면 문제는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재 또고 막 살림살이 막 이거 있잖아요. 그 어떻게 임의로 들어가서 이게 빼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죠. 면책 조항이라고 해요. 그걸 좀 두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지방 더 멀게 막 전남 뭐 해남에 뭐 상가가 있다. 또 무슨 제주도에 뭐 그 전원주택이 있다. 만약에 실제 이제 소송까지 가면 그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해남 지원, 제주 지법 말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재판 관할 만약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 소재지 관할법원 제소하고 관할법원 조항을 이제 두시고 나중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계약서가 중요하고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그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꼭 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문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약금 조항이에요. 서로 모든 약속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계약서나 합의서에 다 쓸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안 지키면 뭔가 제재가 가야 되죠. 그게 위약금 조항이고 뭐 위약금은 그 상대방이 그걸 위반했을 때 재산상의 피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잡으셔야 돼요. 높게. 그러니까 월세가 만약에 50만 원이다. 그럼 뭐 위약금 100만 원, 월 1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뭐 상식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다 유효해요. 나중에 뭐 소송까지 가면 이제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을 해줘요. 상당히 좀 높게 잡으셔도 돼요. 위약금 조항을. 이게 나중에 실제 재판으로 갔을 때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더라도 그 위약금을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해배상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임대인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 이걸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야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야 너가 임대료를 줬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1등 당첨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너 때문에 못했어. 로또 당첨금 막 20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손해를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위약금 내도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이건 여담인데요. 강의를 어떻게 좀 골라야 될까요?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이 뭐 몇 주짜리 4주도 있고 5주도 있고 하루에 끝내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있고 고가도 있는데 강의를 들으실 때 그 당시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좀 강의를 고르셨나요? 예, 저는 뭐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고요. 네. 처음에는 주로 책을 많이 봤고, 뭐 이제 책이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론서가 있고, 수필, 에세이류, 그다음 실전 경험담 위주로 된 거. 이게 이제 적당히 배합된 게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낙찰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는 뭐 에세이류가 읽기도 좀 편하시고,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근데 기본적인 이론적 베이스가 없이는 경공매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보증금을 이제 날리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이제 은퇴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강의장에 안 보이시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카페에 안 보이시기도 하고.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좀 전문가가 쓴 책 어렵다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뭐 전문가 쓴 책도 좀 쉽게 쓰신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 법적인 베이스가 있는 뭐 변호사나 법무사가 쓴 경공매 기초 이론서 그걸로 탄탄하게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중간중간 뭐 에세이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이제 몇 권 정도 보시다 보면 이제 관심 분야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나는 좀 자금이 되니까 아파트를 먼저 해보고 싶다. 나는 좀 자금이 너무 안 돼. 빌라 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분석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역 분석, 뭐 입지 분석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평판도 있고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분들 이제 블로그나 카페도 가서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 강의 샘플이 또 유튜브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시고 저분은 뭐 비주얼이
나 같아가지고 나하고 좀 안 맞을 것 같다. 또 뭐 설명하는 게 너무 나하고 좀 잘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있죠. 그래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실력들이 제가 볼 때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감히 제가 평가하기엔 대부분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실력들이 다 평준화됐다. 워낙 그 지식과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유통되고 막 공유되면서 저도 막 뭐 이렇게 강의 가끔 하고 그런데 저라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특수물건 하시는 분 실력들이 얼추 다 비슷하다. 강의를 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에 너무 연연해서 막 전부 다 들으시면 강의료만 엄청 나가시고요. 강의만 듣다 보면 자기가 현장 가고 뭐 임장하고 뭐 시세 조사하고 뭐 모의 입찰하고 이런 걸 못해요. 시간을. 특히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그렇게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좋은 책, 좋은 강의 선택해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듣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모의 입찰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소액으로 한번 직접 잘 해보시고